안녕하십니까, 최민경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남 삼녀의 맏딸로 태어났는데요. 가정 형편상 남동생들 둘이 있었고 나는 똑똑했지만 공부는 고등학교 중퇴를 해야만 했어요.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난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술 하나면 평생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겠다 하여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지를 보게 됐는데요. 그 여성 동화라는 잡지에 네트워크라는 크게 대부장만한 글씨가 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줌마들이 시장에 가서 500원어치 콩나물 사던 그 아줌마들이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 일을 모르고 있는 게 있었네.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침 지인으로부터 초대받아 간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연금성 소득이 된다는 그 말에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용실을 접고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고요? 부자로 살고 싶었잖아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8년간 열심히 했더니 결국 남은 것은 남편의 카드까지 써버려 부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단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찾아와 애터미 얘기를 하는데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너 이게 어떤 일인지는 알고 하려고 하는 거냐고. 언니가 그 큰 미용실을 그만두고 이렇게 밖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아냐. 너 당장 그 일 때려치라고 야단을 하면서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단계 얘기하려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되돌려 보냈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화요일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찾아와. 언니, 애터미는 착한 다단계야. 세미나에 한 번만 가보자고 1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세종시 원데이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 중에 회장님 강의가 열광을 하시는데,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꼭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다단계에 미쳐서 하느라고 두 아들 보살펴 주지도 못했고 남편에게 미안해 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였어요. 희망이 없을 땐 희망을 갖는 거라고? 희망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빚 갚고 그 깜깜한 세월만 벗어나고 싶어서 일만 죽기 살기 했던 터라 희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꽂히면서, 그래, 나도 한번 희망을 갖고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애터미,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집안을 풍지박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또 다단계 하느냐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남편한테 약속을 했어요.
애터미가 수입이 500만 원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선 장사를 그때까지 하겠느라고 약속을 어렵게 받아냈어요. 근데 때마침 스폰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판매사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했더니 사업하는데 첫 관문이래요. 그럼 해야죠. 사업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가상계좌 띄워주면 입금하면 된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날라오는 가상계좌 주면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판매사를 갔던 거죠. 그렇게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쯤 우리나라에 생선 파동이 생겨서 생선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남는 거는 없고 고생만 하니까 하다 그 일을 때려치우게 됐어요. 아유, 잘됐다. 애터미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그때가 2011년도에 애터미를 전적으로 하려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출근하게 되었어요. 출근하면 스폰서 아침 조회 끝나고 나면 명단 작성 하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상 고객의 계보도를 그리래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 고객의 계보도를 그리고 그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초대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성공자 사장님이 청소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아, 성공하려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제가 준비를 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초대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후원 요청을 해서 나가게 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짬뽕집. 그러면 남의 장사하는 집이 그냥 가서 애터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식사를 하고 애터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원 등록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회원 등록한 사람은 제품 하나 시키고 배송해 주겠다 그러면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또 가지고 가면 그냥 식사 안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옷가게를 가도 옷을 사야 되고 호프집을 가면 먹지도 못하는 술 시켜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아니, 위에서 스폰서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업자도 나오고 소비자도 나오고 그러는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세월이 10년 세월이 그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파트너 사장님 하나가 또 판매사를 간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또 열심히 사업할 거를 나와 같은 사업자가 나올 줄 알고 250만 PB 그냥 한쪽 의무적으로 그냥 해줬어요. 그리고 스폰서 직급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불만 한 번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저는 일을 뛰어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입은 안 되지. 그 250만 원어치 물건 사면 250만 PB 물건 사면 뭐합니까? 갖다 파는 족족이 그냥 써버리고 목돈으로 쓰고 푸돈으로 다 없어지고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코로나가 닥쳤어요. 집에서 쉬고 싶었어도 남편의 눈치, 내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쉴 수도 없었고 마침 코로나가 와서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쉴 수가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저것 승산도 없는 게임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년을 쉬고 나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자줌이라는 데를 제가 알게 됐어요.